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사는 용접사 김재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민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에 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제가 겪은 바랑 이제 제 주위에서 본 바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해서 그냥 참고 사항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저희가 새로 이사갈 집을 알아보고 있어가지고 저랑 와이프랑 그리고 이제 강아지 2마리랑 이렇게 같이 이제 사스키추안 쪽에 좀 이제 갔다 오는 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뒤에 강아지도 보이고 와이프도 영상에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를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블로그나 아니면 유튜브나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문의를 받아요.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민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문의를 받는데, 그 사람들마다 이렇게 처해 있는 상황이 많이 달라요. 어떤 분은 이제 결혼하신 분도 있고 결혼 안 하신 분도 있고, 이 용접사 하려고 하는 분도 있고 학교 들어가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 집안 여건이나 이렇게 재정적인 여건도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이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가족도 있고 재산도 있고 나이도 조금 있으신 상태에서 이제 자녀 교육 때문에 이민하려고 오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오시고 나서도 이제 잘 정착해서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저희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만족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민을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잘 안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한국으로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이제 비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돌아가신 경우도 있고, 그리고 영주권까지 받았는데 캐나다 생각이 너무 안 맞다, 나랑 너무 안 맞다, 그래가지고 돌아가는 분들도 있고요.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와가지고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 중에서도 케이스가 다 틀려요. 이제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도 다 다르고, 그리고 이렇게 여기서 뭐 겪고 느끼고 생활한 것도 다 달라요. 경기가 좋았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조금 이제 수월할 때도 있고 수월하지 않을 때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인종차별을 겪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뭐 이렇게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잘 지내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의 경우로.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일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이렇게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냥 이렇게 비자 때문에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이제 회사에서 너무 잘해줘가지고 이렇게 괜찮아가지고 이렇게 만족해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월이나 여행으로 이제 왔다가 이민을 좀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고 이제 이민으로 넘어간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학교를 들어간 경우도 있고, 이제 한국에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사람들마다 다 다른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한 바와 같이 사람들마다 느끼고 판단하는 게 다 달라요. 이제 누가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 어떻다더라 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해도, 그러면은
이게 그게 어쩔 수 없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한국에서도 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같은 식당에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너무 맛있다, 가격도 괜찮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북적북적 되기만 하고 가격도 비싸고, 그리고 음식 나오는데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맛도 그냥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캐나다에서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이민을 할 때도 이민이 조금 이렇게 수월했던 사람도 있고 좀 어렵고 고생했던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게 캐나다 이민했던 사람들, 안 해본 사람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막막한 얘기라서, 외국에서 이민을 해가지고 산다라는 얘기가 안 해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막막한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감도 안 잡히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이제 해본 사람들이 이렇게 한 번이라도 갔다 왔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여기에서 몇 년 살다 왔거나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게끔 되면,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의 의견일 뿐인 거예요.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른 거고,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사람마다 다 의견이 다 다르다. 그래서 그걸 한 개인의 의견으로 보고 참고를 하실 뿐이에요. 이제 제 얘기도 마찬가지고요. 캐나다에서 10년을 살아도, 그리고 이민 과정을 전부 다 자기가 했다라고 해도, 그럼 그때가 이제 경기가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그리고 이민 문이 활짝 열려 있었는지, 캐나다 연방정부에서 이민을 많이 이렇게 받고 있던 때인지 아닌지, 이제 이민 문이 이렇게 닫히던 때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도 이렇게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이민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고생하는 정도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제 영어를 못했을 때도 이제 그거를 조금 이제 능청스럽게 넘길 수 있는가 하면, 그게 안 돼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열등감 받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어떤 정보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는 그만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본 경우랑 이제 제 경험의 토대로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면은 좋을지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조금 이제 하고 싶은데, 포괄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뭐 여러 가지 면이 있는데, 뭐 영어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재정도 좀 있어야 되고, 학력도 당연히 있으면 좋고, 그리고 이제 기술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 이제 기술이 필요한데, 기술에 있어서는 경력이 얼마큼 되는지, 그리고 진짜 실력이 얼마큼 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씩,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이거는 하나씩 얘기를 한다라고 해도 복합적으로 봐야 돼요. 이제 영어를 못하는데 뭐 재정적으로 괜찮고 뭐 학력이 괜찮다라고 하면, 그러면 훨씬 수월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훨씬 수월할 수가 있고, 내가 영어는 못하지만 기술이 굉장히 괜찮다, 그리고 내 성격이 좀 이게 능청스럽다, 이렇다라고 하면은 또 얘기가 또 달라질 수가 있어서, 이거는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씩 말씀드려가지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잘하면 잘할수록 좋죠. 잘하면 잘할수록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진입을 할 정도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IELTS로 따져가지고 5.0 정도로 보면은 맞을 것 같아요.
리스닝도 그렇고 스피킹도 그렇고 5.0이라고 하면 그러면 아예 못한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 중급 과정으로 봐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실제로 써먹고 하기에는 좀 많이 불편하고 많이 어려운 점이 있는데, 우리가 투자되는 시간과 비용도 같이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영어를 잘하면 좋아요. 그런데 여기 사람들은 전부 다 영어를 쓴다라고 봐야 되고, 그럼 그 중에는 이제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오래 산 경우에도 그 영어가 여전히 안 늘고 잘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물론 영어를 잘하고 하는 거는 좋지만 진입할 정도까지, 그러니까 최소한의 의사소통 이상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고, 이제 그 이상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실제 이민을 실행을 하면서 늘려나가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영주권을 받고 나서 학교도 다시 들어가서 그 학력을 나왔고, 그 지금도 부동산을 알아보고 리얼터를 만나고, 그리고 이제 공부도 따로 하고 있고, 그리고 용접에 관련돼서도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렇게 계속 강의를 듣고 수업을 듣고 영어로 얘기를 하고 그 영어를 계속 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늘 수밖에 없거든요. 조금이라도. 물론 영어를 따로 공부를 하면은 더 많이 늘어요. 더 많이 늘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영어를 계속 접하면서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는 편이고, 아무래도 제가 여기에서 산 지가 7년이 됐는데 7년 전보다는 훨씬 더 늘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호주에서 2년 있었고 필리핀에서 3개월 정도 있어가지고 영어를 아예 못하는 상태에서 온 거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잘하는 경우는 아니었어요. 특히 저는 이렇게 발음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도 제가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어떻게 하면은 뭐 단어도 바꿔보고 이제 그 악센트라든지 좀 더 크게 얘기해보기도 하고 발음도 조금 혀를 더 굴려보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그 못하는 영어를 조금 더 이제 커버를 할 수가 있는지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잘 하는 편은 아니에요, 현재까지는. 근데 영어만 계속 붙잡고 있어가지고 이게 그 끝이 없어요. 영어를 하는 데 있어서 잘 하는 데까지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 비용도 엄청 많이 들 거예요.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갈 테고, 그것도 이제 공부를 잘했을 때 얘기예요. 공부를 좀 잘해야 이제 영어 점수를 빨리빨리 올려가지고 이제 하는데, 근데 영어 점수랑 영어 실력이랑은 또 다른 거 아시죠? 영어 점수가 높다고 해가지고 영어 실력이 좋다라는 얘기는 또 아니거든요. 근데 영어 점수가 필요한 거는 이민 서류를 넣는 데까지 필요한 거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일하고 생활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영어 점수는 아무 상관이 없고, 이제 영어 실력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저의 영어 수준을 판단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어 실력을 높여야 되는데, 영어 실력을 높이려면은 아무래도 이제 현지에서 생활을 하면서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하면 그런 점에서 있어서는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최소한을 하고 나머지를 여기에서 이제 보충을 한다라고 접근을 하는 게 시간 비용에 대비해서 이제 괜찮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재정적인 면을 보면 어느 정도 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제 이럴 경우에 결혼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자식들이 있는지, 그 책임 부양 가족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다른데, 이제 나이가 좀 어린 분들은 이제 아직 결혼을 안 한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혼자 와가지고 고생하고, 뭐 내가 기술은 없지만 여기 와가지고 뭐 이것저것 하면서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이제 학원 같은 데 가서 이제 뭐 용접 학원이나 아니면 뭐 미용 기술이나 아니면 뭐 메카닉이라든지 중장비도 있고 이제 그런 데를 가서 이제 기술을 쌓고 어느 정도 한국에서 경력을 쌓은 다음에 여기에 이제 도전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보통 한 1년에서 2년 정도 준비 과정이 필요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동안에 이제 영어 공부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재정적으로도 준비를 하는 건데 부양 가족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달라요. 근데 다른데 제가 봤었을 때는 이게 사람마다 케이스가 다 달라가지고 뭐라고 일괄적으로 얘기를 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혼자서 만약에 나 혼자서 이거를 도전을 한다라고 하면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의 여유 자금을 만들어 놓고 들어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처음 당장에 일을 구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 그 정도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어야 조금 이제 수월한 면이 있어요. 물론 그게 없어도 도전을 할 수는 있어요. 뭐 그렇다고 다 실패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저는 그냥 이렇게 제가 봤었을 때 한 그 정도를 준비를 하면 괜찮다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예, 추천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집계약을 해야 되는데 뭐 보증이 없으니까는 집계약을 하기에 좀 꺼려지는 면도 있고 그리고 차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렴하더라도 일단은 먹고 살 그 생활비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일을 잡는데 언제 잡힐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이제 뭐 팀월튼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일반 커피숍에서 일하는 거랑 기술직으로 일을 잡는 외국인 노동자로 기술직으로 일을 잡는 거랑은 얘기가 조금 많이 다르거든요. 만약 저한테 처음 온 상황에서 이제 일을 잡는다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냥 아무 잡이든 상관이 없다 최저임금 이상만 받으면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1주에서 2주 사이에 잡을 자신이 있어요. 투잡도 잡고 3잡도 잡아가지고 돈도 어느 정도 모을 자신도 조금 있고요. 근데 이제 저는 조금 해봤으니까는 좀 나은 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력자로서 기술직으로 지원을 하고 외국인 노동자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비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할 때 그럴 경우에 한 2-3개월 정도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잡힐 수도 있어요. 잡힐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럴 경우에 발품도 팔아보고 다른 한국 분들도 만나보고 잡 에이전시도 가보고 이제 그 회사들도 좀 큰 회사들이나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을 할 만한 조그마한 회사들이나 이렇게 다 가보고 얘기를 해보고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처음 와가지고 영어도 잘 안 되는데 이제 그쪽에서 저를 뭘 믿고 뽑아줄 것이며 제가 여기에 전임의 자격증을 당장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걸 커버를 하면서 일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훨씬 많이 들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남편이나 아내분이 혼자서 들어와서 어느 정도 개척을 한 다음에 가족을 이렇게 불러들이는 거랑 처음부터 온 가족이 이렇게 다 같이 오는 거랑은 또 얘기가 또 달라지는데 그냥 일단은 같은 혼자서 하는 거랑 똑같은데 그냥 사이즈가 조금 더 이제 커진다. 식비가 좀 더 많이 들어가는 거고 반값이 좀 더 많이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판단을 하면 돼요. 그래서 한 달에 한 200에서 300 정도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못해도 좀 아낀다라고 했었을 때 한 그 정도를 예상을 하셔야 돼요. 한국 돈으로 한 200만원에서 300만원 한 달에. 그럼 이제 차는 이미 산 상태고
그 이제 목돈이 들어가는 어떤 거 말고요. 그 이제 뭐 차를 산다든지 아니면은 뭐 집 계약을 해야 돼가지고 뭐 그 계약금이랑 뭐 이런 걸 다 내야 된다라든지 이런 게 다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생활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그 와가지고 시험도 봐야 되고 용접사들 같은 경우에 이제 시험도 봐야 되고 그리고 그 영어 시험도 봐야 될 필요가 있을 수가 있고 그 신체 검사도 받아야 되고 여기서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돈으로 내야 되는데 차도 사고 집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그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뭐 변호사를 그 이민 변호사를 만난다라든지 아니면 뭐 잡 에이전시를 만난다라든지 뭐 그것도 뭐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그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이제 그래서 그런 점을 조금 이제 염두에 두어야 되고요. 그 여기에 이제 키지지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이제 거기에서 중고차는 가격이 얼만큼 되는지 그 이제 반값은 이제 얼만큼 되는지 하는 정보들을 찾으실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그 조금 이제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이제 핸드폰도 개통을 해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로 초기에 비용이 조금 드는 면이 있고 정착하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이렇게 걸리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한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이제 조금 이제 여유롭게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한 300만원이나 뭐 500만원만 들고 왔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혼자서 와야 되죠. 가족이 다 그렇게 오면은 이제 한두 달도 버티기가 힘든 거고 혼자서 와가지고 한 그 정도 비용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일단은 당장에 무슨 일이든지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렇지 않고 기술직으로서 잡을 기다리고 있다라든지 뭐 이래저래 뭐 시험도 봐야 되고 용접이라고 하면 용접 연습도 해야 되고 뭐 이렇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힘들어지죠. 그런데 이제 그 돈을 투자를 하고 그 시간을 투자를 한 것도 적은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그냥 낭비가 되지 않게끔 하려면 일을 성공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공하는 데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적지 않은 돈과 적지 않은 시간을 그냥 날려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막말로.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학력을 얘기를 하면 만약에 이제 저는 한국에서 그 토목공학을 전공을 하고 대학을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대학 자격증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한국에서 딴 대학 자격증은 이제 여기에서 영주권을 넣을 때 저는 용접을 했는데 토목과는 용접이랑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분야가 아니에요. 약간의 관련성이 있거든요. 이게 같은 컨스트럭션 사이트다 보니까 약간 관련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점이 조금 이제 그 학력이 대학 학력 이상이다라는 점이 그 플러스 요인이 된 바가 있고 그 이민 영주권 신청에 있어서 그런 거고요. 여기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그 캐나다 애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너는 한국에서 무슨 일을 했니? 라고 하면은 너는 용접을 언제부터 시작을 했니? 그냥 이렇게 간단한 인사를 하면서 서로 안부를 묻는 경우인데 이제 대학을 나왔다라고 하면 그냥 조금 이제 조금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 이제 600m 후 그렇구나 하면서 너 공부 좀 했었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대학을 간 친구들도 있고 안 간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이제 그냥 자기 자신의 선택일 뿐인데 좌회전
어쨌든 뭐 그냥 이렇게 인정을 조금은 해주는 면이 있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뭐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제가 용접사로서 이제 일하는 거랑 이제 그쪽에서 기량을 보는 거랑은 얘기가 다르죠. 용접사로서는 그냥 용접 기량을 봐야 되고 그냥 용접 실력이 중요한 거고 그냥 이렇게 애들이랑 얘기할 때만 얘 저기 뭐냐 대학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것 정도 그 정도의 혜택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학력을 제가 만약에 용접사가 아니라 뭐 이렇게 토목기사로서 여기에서 일을 하길 원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기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 그 토목 관련 협회가 있고 그 협회에서 주관하는 그 기사 시험 같은 걸 봐야 되는데 한국이랑 내용도 다르다 보니까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한국에서의 경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면이 있거든요. 근데 자격심사는 그쪽에서 심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길을 안 해봐가지고 정확히 아는 바는 아닌데 제가 아는 바에 한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시험을 지원을 해가지고 치를 수가 있고 그럼 이제 그 시험에 통과를 하면 여기에서 엔지니어로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토목 엔지니어로서 뭐 연봉도 괜찮고 조건도 괜찮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시빌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 플랜트에서도 이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어찌됐든 근데 그 시험이 쉽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아무래도 영어를 많이 써야 된다 보니까 이제 그렇지 제 실력이 그만큼은 아니라서 그만큼에 훨씬 못 미쳐서 이제 그게 좀 많이 버거운 면이 있고요. 어쨌든 학력이 없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하기는 한데 근데 그것도 어떤 분야로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그 토목과를 전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시빌 엔지니어링으로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은 다이렉트로 연관이 있는 거고 그래가지고 그 학력이 굉장히 필요한 거고 중요한 거고 그런데 이제 내가 토목과를 전공을 했지만 여기서는 용접사로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굳이 토목 자격증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때가 돼서는 이제 영주권 신청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좀 됐는데 그거 말고는 뭐 별다른 게 없다라는 점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기술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기술인데 사업자 비자가 있어요. 투자자 비자. 그런데 이제 캐나다에서는 그게 굉장히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어요. 사업자 비자, 투자자 비자가 중국 사람들이 많이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건을 훨씬 더 까다롭게 바꾼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대충 알고 있기로도 뭐 자산이 한 10억 이상은 있어야 되고 뭐 몇 년 동안 어디에 무조건 어디에 어떻게 뭐 투자를 몇 년 동안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조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기술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왜 그 얘기를 하냐라고 하면 이제 투자자나 사업자는 자신의 투자 스킬과 자신의 가진 재정이 자신의 기술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저처럼 전문직의 경우 이제 기술이 필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학력을 따는 것도 어떤 분야에서 기술을 쌓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분야가 뭐 엔지니어링이냐 아니면은 뭐 미용 기술이냐 뭐 요리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데
일단 여기서 그 경력 증명을 해야 돼요. 그 이제 어느 정도 원하는 경력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용접사 같은 경우에 알바타 주 내에서는 한국에서의 경력이 4년 6개월이에요. 4년 6개월인데 그 이제 4년 6개월을 못 채웠다라고 해가지고 방법이 없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 이제 다른 방법들이 있긴 한데, 그렇지만 이제 전임엔 시험을 알바타 주 내에서 이제 보는 데에 있어서는 이제 그 정도의 자격이 필요하고요. 여기서 학교를 나와도 그 정도의 시간을 채워야 이제 제가 전임엔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래서 여기서랑 이제 똑같은 조건을 요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학업 내용 그 이론이랑 그 실기 시험을 봐요. 그 이제 그거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론 같은 경우에 혼자 독학해가지고 통과를 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걸 도전을 해가지고 실패한 경우도 봤고 이제 성공한 경우도 봤는데, 혼자 독학해서 성공한 경우도 봤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이제 600m 후 기출 좌회전. 문제다라고 이제 족보다라고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끼리 이제 자료를 모아가지고 이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자료를 모아가지고 이제 그거를 모아놓은 이제 정보가 있으면 그 아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 거죠. 여기 그 사람들은 이제 여기 와가지고 좌회전. 활동을 하다가 만난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런 이제 족보를 받아가지고 공부를 해서 이제 시험에 합격을 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한국에서 경력이 많다라고 하면 그러면 600m 그 후 시험을 접하기가 조금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면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제 용어도 그렇고, 용어도 전문 용어 위주로 나오는 거라서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많이 막막한 면이 있고요. 그리고 필기 시험은 용접을 다뤄봤으면, 용접으로 치면 그 이제 용접을 좀 다양하게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할 수가 있어요. 그 이제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만약에 1, 2년 내에 그 정도의 실력을 갖춘다라는 게 좌회전. 그렇게 쉽지만은 좌회전. 않아요. 근데 어찌됐든 이거는 시험이라서 그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하면은 붙는다라는 것만 이제 알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그것만 좌회전. 연습을 한다라고 하면, 좌회전. 그러면 단시간 내에도 시험에 붙을 만한 실력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그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한국 분들이 학원이나 이렇게 그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합격을 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현재까지도. 그 이제 현지에서 좌회전. 사는 한국 사람들의 도움을 좌회전. 좀 받은 건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실제로 실력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실력이 필요하기는 한데, 그런데 이제 저는 이것에 대해서 기술자라고 하면 그 기술로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기술이 어떻게 보면은 영어보다도 중요해요. 회사에서 이 사람을 뽑는 데 있어서 그 기술이 필요해가지고 뽑는 거지, 영어를 잘해가지고 뽑는 거는 아니거든요. 영어는 못해도 기술이 좋으면은 뽑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기술이 별론데 영어만 좋아가지고 뽑는 경우는 조금 많이 드물어요. 물론 영어가 잘 되면 기술이 조금 안 돼도 이제 커버를 할 수 있는 면이 있어요. 그 이제 얘기를 잘 해가지고 조금 이제 용접이 잘 안 됐는데 좀 이제 이렇게 그 좀 잘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일단 기술자라고 하면 그 기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용접을 하는 것과 여기에서 용접을 하는 거는 또 달라요. 미용이라고 해도 한국에서의 미용과 여기에서의 미용 원하는 스타일이라든지 뭐 이런 게 또 다른 거고요. 그 이제 요리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달라요. 이제 한국에서 먹는 한식이랑 여기에서 한국 식당을 가면 한식 그 맛으로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이 만든 한국 식당이 있어요. 그 이제 그럴 경우에는 거기 가서 한국 음식을 먹으면 저희가 알던 맛이랑 약간 달라요. 좀 이렇게 달다고 해야 되나? 그런데 제가 봤었을 때 어느 정도 10년의 과정 동안 실력을 충분히 쌓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러면 상황이 좀 바뀌고 여기랑 다르다라고 해도 실력적으로는, 죄송합니다. 기술적으로는 그거를 커버를 하더라고요. 많은 경우에. 그런데 10년을 일을 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실력이 무조건 좋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요. 이제 같은 거를 계속해서 반복만 하고 더 배우려고 안 한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배워지는 거는 맞지만, 이제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기술이 발목을 잡게끔 되는 경우가 있죠. 이제 물론 이건 성격이랑도 같은데, 이게 상황이 바뀌면은 자신이 사용하는 그 스킬도 좀 여기에 맞춰가지고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 약간 고지식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이제 제가 봤었을 때 초보자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다양하게 그 다양한 분야, 그 용접 내에서도 용접도 종류가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 이제 다루고 있는 것들도 조금 이제 다양하게 있고. 여기 사람 지나가가지고. 곰돌아 찍지마. 죄송합니다. 아이 참, 가야 되겠다. 그 하던 얘기를 마저 해가지고, 그 초보자라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그 용접 내에서도 기술이 조금 이제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 여기 도착한 거예요? 그 이제 계속 다시 하고 다시 하네. 그 초보자에 있어서 그 용접 기술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런데 이제 좀 다양한 용접을 접해보고 이제 조금 이제 기술을 좀 어느 정도는 쌓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쌓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컨스트럭션 사이트에서 일을 해본 사람들은 아는데, 초보자가 들어가면은 조공이라고 해가지고 헬퍼를 많이 해요. 그 이제 기술자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많이 하는데, 근데 어느 정도 실력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러면 이제 간단한 용접이라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건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조공으로서의 그 역할과 경험도 필요해요. 분명히 필요하고, 하지만 용접을 최대한 많이 해볼 필요가 있어요. 다양하게. 이제 티그 용접도 해보고, 스틱도 해보고, CW 플럭스 코어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제 철판도 떼어보고, 그 이제 파이프도 한번 해보고,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이제 다양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고, 어느 정도는 리페어가 안 나야지 맞는 거죠. 그 이제 리페어가 뭐 무조건 나면은 안 되는 거고, 이제 그런데 그건 진입할 때까지인 거고요. 그 이제 여기 경기 상황이 괜찮으면 일을 구하기가 조금 쉽고, 실력이 조금 떨어져도 회사에서 기회를 잡기가 쉬워요. 그렇지만 여기 경기 상황이 많이 안 좋고,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이제
그렇다 구직난에 시달린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더 많은 실력을 요구를 하고 이제 실력이 조금이라도 미흡하면 바로 아웃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그건 이제 경기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제 아까 영어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이제 한 최소한 이상을 만들어서 이제 진입할 정도를 만들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그보다는 좀 더 높은 실력을 가지고 와야 돼요. 기술자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기술자라고 하면 IELTS 영어 점수로 비교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못해도 최소한 6.0 이상 6.5에서 7.0 정도가 안정적이고 추천을 드리고 못해도 6.0 이상은 만들어 만한 그 기술자로서 내 기술에 대한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이제 여기 와가지고 조금 이제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어요. 외국인 노동자로서 일을 구하는 거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 이제 아까 또 얘기했지만 그래서 재정적으로 조금 이제 여유를 가지고 와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근데 몇 번 안 되는 기회가 올 수가 있거든요. 그 이제 이미 문이 완전히 닫혀 있지 않으면은 그런 기회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캐치를 해야 되는데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일하는 그 회사에서 요구를 하는 인재는 당장 자기 회사에 필요한 인재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만약에 철판떼기를 떼운다라고 하면 그걸 많이 해본 사람을 요구를 해요. 근데 이게 내가 철판떼기를 떼우는 회사에 들어갈지 뭐 파이프를 떼우는 회사에 들어가게 될지 뭐 이거는 알 수가 없는데 그 회사에서 항상 일하던 사람들보다는 제가 못하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 회사에서는 이제 그 기계를 항상 써왔고 그 작업 현장에서 항상 일을 해왔고 그리고 그걸 항상 떼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보다는 훨씬 못하는 게 맞는데 어느 정도 실력을 가지고 있고 기본 베이스가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커버를 치고 들어갈 수는 있어요. 들어갈 수는 있는데 물론 이렇게 시급을 조금 이제 낮게 그 책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제 실력이 보증이 안 된 사람을 이렇게 쓰는 거라서 이제 그 회사 입장에서는 가성비를 보는 거죠. 물론 큰 회사에서는 일괄적으로 그 전임맨이라고 하면 뭐 시급이 얼마 뭐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그 실력에 따라서 그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드문데 이제 조그마한 회사들은 이제 실력에 따라서 그 웨이지를 그 차등 지급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 노동자라고 하면 큰 회사들보다는 이게 중견 기업이나 이렇게 조그마한 회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그쪽에서 서바이벌을 해야 되는데 당장에 그쪽에서 일하는 그 투입이 가능한 그 이제 제품을 바로 뽑아낼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만들어야 돼 가지고 어느 정도 실력이 있어야 그거를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몇 번 해보면은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기술자라고 하면. 그런데 지금 당장 해봐가지고 이제 아무 문제 없이 깔끔하게 끝낼 수 있어야 약간의 문제가 생긴다라고 해도 커버를 칠 수 있는 실력자라고 여기서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그거를 잡으려면 그거를 압도할 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그 면접 시험에 통과를 하면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기회가 주어지는 거고 여기서는 3개월 이후가 지나면은 자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뭐 안 자르는 거는 아닌데 300m 후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일이 끊기면은 당연히 자르는 거거든요. 이제 레이오프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실업급여를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좌회전. 어찌됐든 3개월 이전에는 쉽게 자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얘기하는 거는 법적으로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실제로도 3개월을 넘겼냐 이전이냐에 따라서 이제 그 회사에서 대하는 게 이게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 3개월까지는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견습 기간이라고 해야 되나 한국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3개월까지는 조금 이제 그 회사에서 제 실력을 좀 이렇게 판단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제 300m 후 목적지에 도착합니다.